무하마드 알리. 그는 아웃복서로 유명하다. 상대에게 돌진하지 않고 사정거리를 유지하며 긴 린치를 이용해 가볍게 잽을 날린다. 그리고 상대가 지쳐 허점을 보일 때 돌진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2008년 들어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아웃복싱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이다.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보다는 봉쇄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 계획의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클린턴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한 핵공격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북한이 어떻든 변화가 될 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뜻인데,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 당하면 아프고, 아프면 결국 북은 이제 정말 붕괴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도 변화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가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아마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북한이 명실상부한 대륙간 탄도탄 기술을 확보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유엔 제재 조치 발표 20일 만에 3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다.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지난 1, 2차 때보다 더 강력한 핵폭발을 일으켰다. 북한 핵실험 직후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한다.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약 10킬로톤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 그런데 불과 10분 뒤 다시 정정 브리핑을 갖는다. 4.9 정도로 보고 있다. 핵폭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폭발 규모가 6에서 7킬로톤. 그런데 외국의 조사기관들이 발표한 강도는 국방부의 발표보다 훨씬 높았다. 일례로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는 폭발력이 40킬로톤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만약 독일 연구소의 발표대로라면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배 정도나 되는 초대형급 핵폭발이다. 미국의 대부분 절대시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율적 조치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Provocations of the sort we saw last night will only further isolate them. As we stand by our allies, strengthen our own missile defense, and lead the world in taking firm action in response.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안 결의 2094호를 채택한다.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등의 조치와 함께 추가 도발 때 더욱 중대한 조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군사 제재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다 이제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예고한 대로 2, 3차의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유엔 제재 결의안은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다.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전장치를 풀겠다는 주장이다.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장사정포와 핵무기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고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에서 핵폭탄을 투여할 수 있는 B-52 폭격기와 핵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을 출동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무인 타격기를 실전 배치하는 등 한반도의 전원은 최고조에 이른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여러 차례 충돌의 위기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위기의 순간 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해왔다. 그런데 2013년의 위기의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다. 우선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북한과 남한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신뢰가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를 이루고서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깨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북한은 육자회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북미 간의 핵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을 직접談판을 통해 매듭 짓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전선에서 지금 사실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까지 다 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에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미국이라는 모습을 미국이 보여줄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 있어서 미국은 2011년 말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이른바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I have directed my national security team to make our presence and mission in the Asia-Pacific a top priority. 미국이 리바이브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아시아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시아에서는 자기들이 유럽과 중동의 발목을 잡힌 사이에 중국의 판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가장 강력한 이 경쟁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동북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게 맞겠죠. 2012년 미국은 국방 전력의 중심을 기존의 중동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 자체가 없게 되는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주일미군은 한계가 있습니다. 섬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대륙에 붙어 있으려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군사 정책에서, 대외 군사 정책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이걸 포기한다는 건 사실상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 강대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섣부른 전쟁도 대화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하지만 북한의 공세가 너무 강하다. 대화가 근본 요구인데요. 3단계 들어와서는 대화와 전쟁 중에 양쪽을 택하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해석하기에 그냥 북은 근본적으로 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전 2단계까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2013년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결에 대한 것들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북한은 경제 성장도 체제 안정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현재 위기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과 미국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과거 부시 정부 시절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가 북미 간의 충돌에 완충 역할을 해왔다.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피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서 그 피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고위급 회담,
이런 것이 열리고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까지 계획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아주 중요한 이 합의상이고 진행이었는데 이 당시 그 피스 프로세스에 사실상 기한을 하고 그 안을 제안하고 이걸 추진했던 추진 동력은 한국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미 관계 이상으로 남북 관계가 험악하다.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전망이 없는 불량 국가로 도발하면 초기에 미사일로 적의 맥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정징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택하게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 미 국방부에서 공개한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영상이다.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이른바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의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녹아서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하지 않은 가스 저장소, 주유소 등의 폭발과 화재로 인한 피해, 파편에 의한 피해까지 고려하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 핵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의 전면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결과가 예상된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달지 연평도급 이하의 그런 인명살상을 배제하는 차원에서의 그 무력 시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실제 북한 군사력 수준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주요 군사시설들을 지하에 만들어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평양 시안에 갱도가 그렇게 많다는 게 고미줄처럼 돼 있어요. 전철은 간단하지만은 그 주민들들 모르는 갱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북한에 저기 뭐 군수공장은 몽땅 갱도예요. 일체 다 갱도이고. Wipe out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is like a spoiled child. North Korea is a danger to the world. What would North Korea possibly hope to gain? What will be the next step? What is it that they want? What are they preparing for?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침략한다는 헐리우드 영화와 게임이다. 영화와 게임에 나온 북한의 미국 침략 시나리오는 북한이 EMP탄이 장착된 ICBM을 발사, 미국의 전자장치를 마비시키고 미국을 점령한다는 다소 황당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보도된다. 북한의 EMP탄 보유 가능성에 대한 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 사정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핵폭발을 응용한 슈퍼 EMP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CIA 핵 전문가였던 피터 프라이 박사는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한이 몇 년 안에 슈퍼 EMP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프라이 박사는 미국은 EMP탄의 공격으로부터 회복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주장과 함께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EMP 공격은 지금 당장 미국을 파괴할 수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EMP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2차 조치 무엇으로 예상되느냐라고 했을 때 EMP 공격 내지는 ICBM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기사를 내는 만큼 사실상 이 북한이 과연 EMP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EMP 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소폭탄 폭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 이미 미국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태평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와이 섬의 전자장비가 전부 다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관련 이 기술자들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남태평양상에서 단행했던 수소폭탄 실험이 하와이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EMP 효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In 1994, all of their nuclear facilities, all their nuclear capacity was at one location. That's not true today. We do not know where their nuclear bombs are, for example. 이처럼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전쟁 가능성을 따진다는 건 위험하다.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했던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는 옛 소련에 대한 핵 공격을 목표로 개발된 최대 화력의 폭격기다. 미국 역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 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오늘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고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1호 전투 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략 로켓투군 부대들과 장거리 포병 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을 1호 전투 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북한은 된다. B-52 폭격기의 훈련을 비난하며 1호 전투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그리고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고 유엔 안보리에 공개 통보했다. 1983년에 만들어진 핵전쟁의 위험을 담은 영화다. 만약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닌 권력자들이겠지만 전쟁의 피해는 이 땅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전쟁을 막아야 한다. 전쟁의 경제학은 우리의 길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평화를 통한 번영의 경제학이다. 우리는 무력보다 대화를, 단절보다 만남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전쟁과 평화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 이젠 끝내야 한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지 못한 데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 The reason a treaty is so difficult to reach, I think the underlying reason is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Pentagon, would like to keep the issue fluid, so that if another war is to be ever fough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forces will still be there. The state of war will still exist, and it really will just be resuming the war. Nobody will say this. Nobody will say this, but it's the underlying attitude.